다음 문제로는 서답형 두 번째 문제, 단답형이죠. 자, 서답형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에는 2018년 고1 3월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겠죠. 20번 문항, 상당히 까다로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갑자기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 아마 뭐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얘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인데 어떤 함수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어져 있는 fx가 있습니다. 그죠? 자, fx 한번 볼까요? 자, fx가 2차 함수예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12. 뭐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등식이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자, 4분의 자,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절대값 fx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마이너스 fx가 크거나 같습니다. 자, 누구보다? 자, m에 mx-6m이니까 묶을게요. 이렇게. 자,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은 아니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 정수 x의 개수가 자,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자, 13개가 되고 싶어요. 23입니다. 자, 13개가 되도록 하는 자,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얘는 당연히 뭐 2차 함수 꼴이겠죠. 그죠? 어쨌든 뭐 절대값을 정리하더라도 얘는 fx에 관한 식이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1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얘는 어떠한 1차 함수냐? 당연히 x절편이 얼마인 6이고 자, 기울기가 m인.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양수 m의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바로 기울기의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요게 있는 좌변에 있는 요 식을 정리를 해서 어차피 도형과 도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그냥 gx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 gx, 그 다음에 이 녀석을 hx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자, 그럼 이제 gx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절대값 기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fx가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 얘가 양수란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꼴이 될 것이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의 fx. 자, 요런 녀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fx에 마이너스 fx.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뭐 4분의 5의 fx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자, 뭐 실제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x가 지금 이런 녀석이니까 얘 인수분해 살짝만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 x-6에 뭐야? x 플러스 2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실제로 요 x의 범위를 찾아보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뭐 작거나 같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의 fx의 형태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는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6보다는 작은 바로 이런 범위를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좌표평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시면 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6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간에 요 fx랑 요 fx는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상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와 6을 지나는 그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위로 볼록한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얘가 만약에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요 녀석의 뭐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바깥쪽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과 6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뭐 다른 종류의 이런 좀 희한한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gx다. 그죠? gx다. 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랑 다 합친 바로 이 녀석이 g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hx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얘는 항상 뭐와 상관없이 이 기울기 m의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딜 지나는
바로 요 6,0를 지나는 바로 요 녀석이고요. 자, gx가 h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가 직선인데 이 직선보다 요 곡선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만족하는 자, 정수 x의 개수가 13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얘가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만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디? 자, 여기 등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아이고, 플러스 6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13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 어디까지는 최소한 마이너스 6부터. 자, 마이너스부터 6까지는 모두 다 포함이 돼야만 얘가 개수가 몇 개일 것이다? 13개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0도 들어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마이너스 6일 때 뭐야? 이 녀석이죠. 그죠? 이 녀석의 좌표 마이너스 6일 때의 이 좌표를 이 직선이 같이 지날 때가 아마 최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이렇게 되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누워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근데 얘보다 더 눕게 되면 마이너스 6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13개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6일 때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찾는 값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의 f 얼마의 값? 자, 6의 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의 값을 아니죠. 큰일 났죠. 자, 마이너스 6의 값을 찾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마이너스 6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자, 인수분해 노션에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이니까 마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약분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6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이다 라는 사실 아실 수 있고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뭐다? 바로 6, 제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는 양수 기울기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과 6, 0을 지나는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찾는 m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은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뺄까요? 그럼 6 마이너스 6분의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12분의 그죠? 12분의 36이니까 결국 3이라는 이런 기울기를 최소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서답형 3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떤 집합 A가 주어져 있어요. 자, 집합 A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시 한번 써보면 자, A가 자, 어떤 집합이냐면 자, 원소 7개를 갖는 집합입니다. 자, 9부터 10, 11 이렇게 해가지고 자, 15까지 자연수 7개를 원소로 갖는 자, 이런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자, 부분 집합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그 집합이 가능한 개수가 몇 개냐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조건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 n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2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를 보시면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자, 3의 배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자,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니까 자, 합이 3위에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자연수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분류 기준은 뭐냐면 당연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제로인 녀석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아이들, 다시 말해서 3의 배수들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가 1인 아이들, 자, 나머지가 2인 아이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9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10이고, 여기 11. 그 다음에 여기 12, 13, 14. 이렇게. 그 다음에 1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총 7개.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죠? 얘네들은 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 조금 까다롭죠.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짝이 맞게끔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나머지 1인 그룹과 나머지 2인 그룹의 요 원소들은요.
얘가 안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2의 세제곱을 합니다. 자, 2의 세제곱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x라는 집합 속에 얘네들을 뭐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총 8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넣을지 말지, 넣을지 말지,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어서 얘네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케이스,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한 개와 한 개를 쓰는 경우는 4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쓰는 경우가 1가지. 자, 이렇게. 그러면 총 우리가 합이 뭐가 되는? 자, 3의 배수가 되는 개수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48개가 되는 거죠. 48가지. 자, 다시 한번 주석을 좀 달아보자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의 배수.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쓰지 않는 경우, 얘는 한 개와 한 개를 쓰는 경우, 얘는 두 개와 두 개를 다 쓰는 경우다.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8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죠? 자, 3의 배수만 조건이 아니고, 여기에, 항상, 여기 있네요. 그죠? 2개 이상의 원소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자, 일단, 이 3의 배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물론 얘네가 한 개 한 개를 쓰게 되면 얘는 이미 한 가지와 한 가지면 얘네들을 전부 쓰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2개 이상이 될 테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네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냐? 총 몇 개를 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종류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2종류를 빼야 되는 거냐면, 일단 한 가지. 뭐예요? 자, 2의 세제곱. 자,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얘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케이스는 원소 개수가 0개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3의 배수의 원소들을 한 가지만 쓴 경우 총 몇 가지요? 자, 3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8에서 몇 개를 빼야 되는 거다? 바로 4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4가지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n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nx가 얼마인 것부터 시작해서 2개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가 2개이려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일단 3의 배수만 2개를 쓰는 경우, 그럼 얘는 3가지죠. 그죠? 뭐 더하기 3의 배수 쓰지 않고 얘 하나와 얘 하나를 쓰는 경우, 그럼 4가지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 7가지다. 이렇게 구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뭐 nx가 이번에 뭐 3인 케이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3개를 다 쓰거나,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와 여기 한 가지씩 쓰는 경우, 그러면 다 쓰는 경우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한 개씩 쓰는 경우가 몇 개예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죠? 그럼 얘가 뭐 13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구해서 우리가 다 쓰는 경우까지, 뭐 마지막에 nx가 얼마인 경우도 있을 거야? 뭐 7인 경우도 있겠죠. 얘는 경우수가 한 가지예요. 그죠? 자, 이 경우수들을 쭉 다 구해서 덧셈을 하셔도 똑같은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하시려면 당연히 그 순열과 조합 쪽에 어떤 그런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답형의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자, 사답형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시간도 그렇고,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얘가 문제집에서 발췌를 한 문제기는 한데, 2가지 정도의 문제를 이제 혼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다른 문제들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집합 Bn을 적용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자,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자연수 전체 부분 집합 an이, 자, an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거야. 1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an의
무조건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를 보시면 어떤 이미 x가 a의 원소면 x분의 n도 an의 원소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 x 만약에 어떤 an의 원소라면 자, 이거이면 얘는 이제 참인명제라는 거죠. 자, 뭐도 자, x분의 n도 뭐해? an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n은 바로 이 an의 바로 이 n과 같은 n 값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집합 an의 원소 개수가 12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라고요? 그럼 얘는 뭐야? 어떤 뭐 1이 있으면 1분의 n도 원소고요. 그죠? 그런데 얘가 12개라는 얘기는 결국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 n의 최소값을 k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이 n은 뭐야? 약수의 개수가 12개를 갖는 자, 그런 자연수 n 중에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러면 문제가 두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 이 밑에를 보기 전에 일단 이 바로 n의 최소값 k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n은 약수의 개수가 12개려면 어떤 스타일이어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n이 약수의 개수가 12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요런 꼴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PQR은 당연히 소수입니다. 자, 소수고. 그럼 얘가 어떤 소수에 제곱과 1과 2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1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런 경우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얘가 P의 세제곱과 뭐 Q의 제곱 뭐 요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값이니까 여기 들어갈 이 소수들을 가장 작은 값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n값이 어느 경우에 가장 작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P의 제곱, Q의 1제곱, R의 1제곱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 3, 5를 한번 대비를 해보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얼마의 값을 가져요? 자, 얘는 60이죠. 그죠? 60. 자, 그 다음에 P의 세제곱과 Q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이제 2랑 뭐 3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70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더 작은 케이스가 없으니까 둘 중에 얘가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은 60이 가장 작은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최소값을 k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k 값은 뭐다? 60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집합 x를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어떤 아이냐면 자, 어떤 집합인데 x바 x는 k의 자연수. 다시 말하면 얘는 1, 2, 3 땡땡땡땡 해서 60 이런 아이야. 왜냐하면 k 값을 내가 60이라고 찾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60이야 자연수. 그러면 1부터 60까지 자연수들 60개죠. 그죠? 원소를 갖는 그런 집합이 x인데 자, 또 새로운 집합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BM은 어떻게 정했냐면 자, 이어서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BM은 자, 원소가 뭐냐? 자, 원소가 A 곱하기 M-A래요. 자, 여기가 A 곱하기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단, 여기 등장하는 A는 누구냐? 바로 X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뭘 뽑아와서, A를 뽑아와서, A와 M, 얼마인지 모르죠? 이 BM, M과 A의 차를 곱한 녀석을 뭐로 갖는? 원소로 갖는 녀석이 바로 BM입니다. 자, 이제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자,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가 자, 최소가 되는 M의 값을 다시 T라고 할 때, 자, BT의 가장 큰 원소를 구하세요.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 녀석이 지금 뭐냐면, A가 이 녀석들 중에 하나니까, 이미 얘를, M은 어떤 상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차함수처럼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보시다시피, 얘는 A와 M-A니까 얘를 A축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A에 뭐 M-A축이라고 놓게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바로 이렇게 위로 블록한 바로 이차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얘를 a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ma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얼마고요? 얘는 0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m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여기가 1부터니까. 뭐 여기 2가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뭐 60도 있을 거고요. 뭐 61, 59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쭉 값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쭉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BM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래요. 자, BM은 뭐더라? BM은 바로 이 녀석의 함수 값이에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합은요. 중복되는 원소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최소되려면 얘네들이 갖는 이 함수 값들이 최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중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겹쳐져야만 이 값이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최대로 많이 겹쳐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냐? 1일 때 값이랑 언제? 60일 때 값이 같고 2일 때 값이랑 59일 때 값이 같고 마찬가지로 3일 때랑 58일 때 값이 같고요. 자, 이렇게 함수 값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면 대칭형으로 등장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30하고 여기 뭐 31이 있겠죠. 이렇게 값이 두 개씩 같게 등장하면 얘네들은 두 개로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값이 똑같으니까 집합의 원소로 따질 때는 한 가지로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경우다? 최소가 되는 경우다. 자, 다시 말하면 60과 1이 대칭이려면 0. 그럼 m이 얼마야 되냐? 결과적으로 이 m 값이 61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가 되는 m의 값을 t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61인 m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t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 BT에 그랬으니까 BT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T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BT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여기 뭐가 돼요? 61 마이너스 얼마? A 당연히 A는 여기 발을 써야 되겠네요. X의 원소. 자, 요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이 값의 가장 큰 원소 함수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값이 크려면 30 또는 31일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같다라고 놨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장 큰 원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30 곱하기 얼마? 61 마이너스 30 이거나 아니면 31 곱하기 61 마이너스 31 뭐 요런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값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30 곱하기 31 얘는 31 곱하기 30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바로 93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처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계속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 프린트 있죠?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다른 유형들도 같이 열심히 보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 시도를 해보고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문제다. 물론 개념 자체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험 중에서 물론 문제를 다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배점이 높거나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를 조금 선별을 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고사는 지나갔고요, 그죠?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단대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말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중간고사 때 범위가 상당히 좁았죠, 그죠? 여러 가지 방부등식하고 그다음에 집합만 이제 시험 범위였고 이제 기말고사 때 아마 명제,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순열과 조합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기말고사를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야만 기말 때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은 그냥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프린트들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EBS 문제집 한 10번 푸세요. 10번 푸시고 이번 문제 좀 독특하게 그 미래엔 교과서의 자습서죠. 그 자습서에 있는 문제도 좀 유사하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미래엔 교과서의 자습서 문제들도 한번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뭐 느껴보셨겠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번 보고 틀렸다가 다시 오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또 금방 까먹습니다. 특히 이제 개념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꼭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준비를 하셔야만 기말 때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